70 넘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멈추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크게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닌데 가슴 한 구석이 늘 허전하고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참 조용하다. 현관에는 주인을 잃은 듯한 슬리퍼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북적이는 발걸음으로 가득했던 복도에는 이제 먼지 섞인 정막만이 흐릅니다. 젊은 시절 일에 쫓기고 사람에 치여 살 때는 제발 딱 하루만이라도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는데 막상 그 고요함이 현실로 닥치니 이것이 축복인지 형벌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가 어떠십니까? 몸도 그럭저럭 견딜만 하고 당장 끼니 걱정할 처지도 아닌데 왜 마음은 자꾸만 외딴 섬처럼 쓸쓸해지는 걸까요?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낡은 의자에 앉아 멈춰 선 것 같고 땀 흘려 달리고 도착해보니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헛헛한 말입니다. 남들은 다들 자식 자랑에 여행 다니는 사진에 행복해만 보이는데 나만 초라하게 늙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적막함은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듯 인생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신호입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웠던 청춘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야 비로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선물처럼 도착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요한 시간을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잠시 낯설고 두려울 뿐이지요. 가만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똑같이 70이 넘었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매일이 활기차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돈이 넘쳐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단하게 출세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분들에겐 공통된 눈빛이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도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생의 어떤 비밀을 그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일까요? 평생 고독을 사랑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답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는 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행복이 시끌벅적한 축제와 같다면 노년의 행복은 고요하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과 같다. 축제가 끝난 자리는 쓰레기가 남고 어수선하지만 노을이 지는 풍경은 바라만 봐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70대는 지금 그 아름다운 노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을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이 가장 뜨거웠던 낮의 열기를 온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치열했던 세월,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이 응축되어 지금의 깊이 있는 노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요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부터 마음이 평온해지는 8가지 인생의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텅 빈 방 안을 채우고 있던 적막함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두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저와 함께 마음의 산책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대책은 통장의 잔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길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보다 더 홀가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평생토록 꽉 쥐고 있었던 관계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푸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장, 관계를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해진다. 가을날 창밖에 서 있는 나무들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여름에는 그토록 무성하고
푸른 잎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더니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무런 미련 없이 그 고운 잎사귀들을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나무가 병이 들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가오는 매서운 겨울을 무사히 버티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가장 가볍고 단순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생존 과정입니다. 잎을 떨구지 않고 욕심내어 끝까지 매달고 있다가는 그 무게 위에 무거운 눈이 쌓이고 매서운 추위가 닥쳐 정작 소중한 가지와 뿌리가 통째로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네 인생의 관계도 이 나무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잎사귀를 하나라도 더 매달기 위해 참 많이도 애를 썼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이 많을수록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믿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도 좋은 척 웃어주어야 했고 별로 내키지 않는 모임에도 나가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곤 했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속은 시커멓게 멍드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70이라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예전처럼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신가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와서 조용한 방에 앉으면 내가 오늘 무슨 실수는 안 했나? 그 친구는 나한테 왜 그런 뼈 있는 말을 했을까 하며 곱씹느라 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우리 주변에는 유독 인맥에 연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임이 줄어들면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의 경조사까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몸 돌볼 시간은 뒷전인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까지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매여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젊은 날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건 사실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꾸미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 너그러운 부모, 잘 사는 친구로 보이기 위해 입고 있던 그 두꺼운 옷들이 이제는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점차 연락이 뜸해지는 인연들을 두고 너무 야속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어서 스스로 잎사귀를 내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주는 대신 차라리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내 손에 쥐어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편안한 나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삼켰던 말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눌렀던 감정들을 이제는 다 거두어들이십시오.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로 서 있는 나무가 처량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군더더기 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기품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곁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고요하고 깊은 내면의 숲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 숲에서 만나는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이 자유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짐을 덜어내고 나면 우리 마음에는 비로소 여유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박한 것들에 대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관계의 사슬을 끊어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평생을 쫓아왔던 또 다른 그림자인 욕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2장, 욕심을 버려야 지금 가진 것이 보인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고 믿으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지어야 했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교육해야 했고 통장의 숫자를 늘려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치고 오르느라 정작 내 무릎 연골이 닳고 마음의 발바닥이 부르트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70의 고개에서 멈추어 선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쁨은 잠시뿐, 뒤돌아서면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산 정상에 오르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내려갈 길을 걱정하고 찬 바람을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건물 한 채씩 물려주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셨던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정작 본인은 구멍난 양말을 신고 맛있는 과일 한 번 마음 편히 사드시지 못했지요.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다고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그제야 그 어르신은 허망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굶주리며 살았나 하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이런 허망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부족함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가져야 한다는 그 마음의 불꽃이 우리를 태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에 가슴을 졸이거나 자식의 사업이 조금만 기우뚱해도 밤잠을 설치며 내 노후 자금을 보내줘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 손을 떠난 일들에 마음을 쏟는 것만큼 나를 지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찾는다. 이 문장을 가만히 씹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젊은 날의 행복이 무언가를 자꾸 더하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행복은 불필요한 것을 빼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에 비유했습니다. 독을 채우려 애쓰기보다 독 아래로 흘러나가는 물을 바라보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디 크게 쑤시는 곳 없이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속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밤 아무런 빚독촉이나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는 평온함. 이런 소박한 고통의 부재 상태야말로 진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습관처럼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대기업에 가거나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 내 몸이 예전처럼 등산도 훌쩍 다닐 만큼 펄펄 날았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람들이 오히려 지금 여러분의 평화를 흔드는 흙탕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그토록 갈망했던 값비싼 외제차나 명품 가방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나요? 오히려 무거운 무게에 어깨만 아프고 차가 긁힐까 걱정하는 마음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제는 물건을 소유하는 즐거움보다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안 쓰는 그릇들로 꽉 찬 찬장, 몇 년째 입지 않는 옷들로 미어터지는 옷장을 보며 언젠가 쓰겠지라는 기대를 버려보십시오. 공간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깃듭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초라한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옆집 자식이 용돈을 얼마 줬다더라. 누구네는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갔다더라 하는 소식에 귀를 닫으십시오.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은 그들의 몫일 뿐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남의 비싼 술보다 더 향긋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삶의 덧셈을 멈추고 과감하게 뺄셈을 시작해 볼 때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은 집을 좁게 만들고 너무 많은 생각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면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새로운 맑은 공기가 드나들 틈이 생깁니다. 뺄셈의 지혜는 포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해 껍데기를 쳐내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얼 더 비우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비움은
곧 나를 존중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부모가 되기보다 내가 가진 소박한 자원을 나를 위해 먼저 쓰며 단단하게 서 있는 노년이 훨씬 더 아름답고 기품 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돈을 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아픈 곳이 없고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행복은 저 먼 미래에 있는 것도 남의 시선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이 빠져나간 그 텅 빈 자리, 그 고요하고 넉넉한 여백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무언가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이만하면 되었다. 오늘도 별일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안도감이 그 어떤 보약보다 여러분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고 나니 이제야 내 몸이 보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고 재산을 불리느라 뒷전이었던 나의 육체, 70대에는 무엇보다 이 몸을 아끼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욕심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장 70대에는 돈보다 몸이 먼저다. 욕심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고 나니 비로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건사하느라 쉼없이 움직였던 고단한 나의 육체를 찬찬히 돌아볼 시간이 온 것입니다. 70이라는 나이의 문턱을 넘어서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결리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비가 오려는지 날이 굳으면 어김없이 무릎이 시큰거리고 조금만 무리해서 집안일을 한 날에는 며칠씩 허리가 뻐근해 파스냄새를 달고 살기도 하지요. 예전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뼛속 깊이 배어 있어서 정작 늙고 아픈 내 몸을 돌보는 일에는 지갑 여는 것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겨울에 난방비가 무섭다며 거실은 차갑게 둔 채 전기장판 하나에만 의지해 주무시고 한여름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 켜는 것이 아까워 낡은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견뎌내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상하기 직전에 음식을 대충 데워서 끼니를 때우시고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사도 제일 싸고 흠집 난 것만 골라 담으십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면 돈이 든다는 생각에 파스 한 장을 반으로 잘라 붙이며 억지로 참아 넘기기도 합니다. 발이 편안해야 온몸이 편안할 나이임에도 푹신하고 좋은 신발 대신 동네에서 대충 산 딱딱한 신발을 신고 굳은 살을 감내하며 걸으십니다. 자식들에게는 철마다 값비싼 보약도 지어보내고 손주들 용돈은 턱턱 쥐어주시면서 왜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본인 몸을 돌보는 것에는 그토록 야박하게 구시는 걸까요? 아마도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자식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애틋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평생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경험이 없어서 이제 와서 나를 대접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리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이 망가지고 덜컥 큰 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된다면 통장에 고이 모아둔 그 돈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명쾌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 단순한 한 문장 속에는 노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가졌다 해도 몸에 병이 들어 어두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봐야 한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재산이 넉넉하지 못해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더라도 내 두 다리로 튼튼하게 땅을 딛고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받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육체의 건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기쁨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70대에는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나의 진짜 재산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가뿐하게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체력,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속 편하게 소화해 내는 위장, 맑은 날 동네 산책로를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관절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쓰겠다고 돈을 모아두면서 지금 당장의 건강을 깎아먹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오늘 내 몸에 당장 필요한 신선한 음식과 따뜻한 환경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과감하게 나 자신에게로 돌리셔야 합니다. 내 몸을 보살피고 아끼기 위해 쓰는 돈은 결코 낭비나 사치가 아닙니다. 내일 마트에 가시거든 진열대에서 가장 신선하고 고운 식재료를 주저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나를 귀한 손님처럼 여겨 정성스럽게 차리고 제철 과일도 기분 좋게 사서 드셔야 합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반드시 발바닥이 푹신한 것으로 고르고 덥고 추울 때는 냉난방비를 아끼지 말고 내 몸을 보호하십시오. 몸 어딘가가 불편하면 참지 마시고 당장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과 물리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늙어서 돈을 안 쓰신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늙은 부모가 스스로 맛있는 것을 챙겨 드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자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병이 깊어져 수술비로 큰 목돈을 쓰며 온 가족이 마음고생을 하는 것보다 평소에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생활비를 기분 좋게 쓰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현명한 길입니다. 내가 내 몸을 꼼꼼하게 돌보고 스스로 건강을 지켜낼 때 비로소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무거운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이라 쓰면 다시 채워질 수도 있지만 한번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린 건강은 세상 그 어떤 억만금을 주어도 되살 수 없는 귀한 보석입니다. 이 귀한 몸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애써 지키려 했던 마음의 평화도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거든 앙상해진 내 팔과 다리를 가만히 따뜻한 손으로 주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참으로 고맙다. 그 모진 세월 이겨내고 여기까지 나를 무사히 데려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 평생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평 없이 걸어와 준 나의 정직한 육체에게 그 정도의 위로와 보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내 몸을 정성껏 보살피며 오늘 하루의 건강을 든든하게 챙겼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엉켜있는 시간의 실타래를 찬찬히 풀어볼 차례입니다. 몸은 오늘이라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데 자꾸만 생각과 마음은 지나가 버린 어제로 돌아가 씁쓸한 후회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지요. 다음 장에서는 소용없는 과거의 후회라는 짐을 내려놓고 우리 눈앞에 놓인 오늘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끌어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4장 과거는 놓고 오늘을 살아라.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녀석입니다. 조용한 방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지난날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사람과 그런 억지스러운 인연을 맺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창 클 때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너그럽게 안아줄 것을 고생하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넬 것을 이런 굽이굽이 맺힌 아쉬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와 서운함이 불쑥불쑥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억울함에 이리저리 뒤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남은 마음과 기운을 온통 쏟아붓곤 합니다. 10년 아니 30년도 더 지난 해묵은 일들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애꿎은 이불을 걷어차며 긴 한숨을 쉬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시작되어 굽이굽이 흘러 마침내 넓은 바다로 가버린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다에 닿은 짠물을 다시 산꼭대기에 맑은 샘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크고 튼튼한 그릇으로 퍼나른다 해도 한번 흘러간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도 이 강물과 똑같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과거에 매달려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불행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은 마치 죽은 시체를 억지로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참으로 서늘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꼭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도 지나간 시간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자꾸만 꺼내어 곱씹는 것은 마치 다 아문 상처를 내 손으로 다시 헤집어 억지로 피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고개를 뒤로 돌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를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 정작 우리 앞에 놓인 귀한 오늘이 소리 없이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느라 지금 내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찌개가 식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지나간 슬픔을 곱씹느라 오늘 아침 창가에 내려앉은 눈부신 햇살과 맑은 공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것만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뼈아픈 후회뿐만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미련도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사장 소리 들으며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렇게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자꾸만 돌아보는 것은 지금 주름지고 기력이 약해진 내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입는 옷이 달라지듯 인생의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편안하고 넉넉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봄날의 화려한 원피스나 젊은 시절의 빳빳한 정장을 지금 입을 수 없다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 굽은 등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면 옷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한 옷입니다. 이제 그만 지난날의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의 넉넉해진 시선으로 보니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뿐 그 시절의 나는 그 험난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며 치열하게 버텨낸 것입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님 모시느라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막막했던 시절, 나로서는 그것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지난날의 나를 안아주며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십시오. 그동안 살아내느라 참 애썼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자.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간 어제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닙니다. 오직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손에 쥔 찻잔의 따뜻한 온기, 코끝을 스치는 바람 냄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노랫소리. 이것만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인생입니다. 지나간 날들이 아무리 화려했든 혹은 뼈아프게 비참했든 그것은 이미 날짜가 지나 미련 없이 찢어버린 달력과 같습니다. 찢어진 달력을 다시 풀로 붙이려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배달된 새하얀 도화지 위에 예쁜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서랍 깊숙한 곳에 들여다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낡은 일기장이나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낡은 물건을 비우는 것은 곧 그 안에 얽힌 무거운 기억을 비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후회라는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정작 아름답게 빛나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이 시퍼렇게 멍들게 됩니다. 지난 시절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내 마음의 방에서 조용히 내보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 미련 없이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미움을 털어낸 그 텅 빈 마음에 오늘은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아주 작고 기분 좋은 것들만 골라서 정성껏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로 얼룩진 어제가 오늘의 맑은 하늘을 가리지 않도록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남은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족쇄를 풀고 오늘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넉넉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신기하게도 내 주변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싶은 넉넉함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지요. 다음 장에서는 아주 작은 것을 베풀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따뜻함이 채워지는지 그 훈훈한 나눔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5장 베풀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마음의 빈자리에 미움과 후회를 덜어내고 나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뾰족하고 모가났던 마음이 둥글둥글해지고 내 주변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생기지요. 젊은 시절에는 내 입에 풀칠하고 내 새끼들 건사하느라 곁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보다 잘 나가면 은근히 배가 아프기도 했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70의 고개에 올라서고 보니 세상만사 움켜진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이기고 짓누른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경로당이나 동네 공원에 나가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유독 남에게 인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의 가슴에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을 툭툭 내뱉고 십시일반 돈을 걷어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어떻게든 내 지갑은 열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십니다. 그렇게 남에게 베풀지 않고 꽁꽁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의 곁에는 늘 사람이 없고 얼굴에는 쓸쓸하고 고독한 그늘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남에게 다정함을 주지 않으려다 보니 결국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따뜻한 온기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홀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생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타인을 향한 연민과 베풀음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도덕적 가치는 타인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따뜻한 연민에 있다. 남을 향한 친절은 결국 내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참으로 마음에 깊이 울리는 명언입니다. 이 말은 내 창고에 쌓아둔 재산을 헐어서 남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70대의 베풀문 거창한 기부금이나 값비싼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네는 아주 작고 다정한 것들이 수백만 원의 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어르신을 보면 잠시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는 손길 하나, 아침 일찍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마주쳤을 때 수고하십니다.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며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식당이나 마트에서 서툴고 실수하며 일하는 젊은 학생들을 보며 내 손주 같아서 짠한 마음에 학생 참 고생이 많네. 괜찮으니 천천히 해하며 지어주는 환하고 넉넉한 미소. 봄날 동네 화단에 예쁜 꽃이 피었을 때 벤치에 앉은 이웃에게 꽃이 참 곱네요 하며 먼저 건네는 다정한 눈인사. 이런 것들이 바로 70대에 접어든 우리가 이 팍팍한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내가 건넨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굳어있던 얼굴이 환해지고 구분 등에서 고단함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깊고 뜨거운 충만함이 차오릅니다. 아,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작은 미소가 누군가의 고단하고 지친 하루를 포근하게 위로해 주었구나. 이런 조용한 깨달음은 늙고 힘이 없어졌다는 노년의 무기력함을 한순간에 저 멀리 날려버리고 우리를 다시 꼿꼿하고 당당하게 세워줍니다. 베풀문 겉보기에는 남을 돕는 일 같지만 사실은 텅 비어가는 내 마음의 곳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나를 살리는 마법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품고 살아온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자식의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내가 너희를 이만큼 고생해서 키워줬으니
너희도 나에게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무거운 보상 심리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저 묵묵히 자식들의 팍팍한 삶을 뒤에서 응원해주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명절이나 생일에 자식이 바빠서 찾아오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날선 잔소리를 쏟아내는 대신 괜찮다. 너희들 밥벌이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몸이나 잘 챙겨라. 나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 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여유로운 어른. 화분에 기른 상추나 넉넉히 만든 반찬을 무심한 듯 툭 나누어주며 바라는 것 없이 내어주는 넉넉한 부모. 그런 부모의 곁에는 굳이 의무감으로 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았을 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스스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결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외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다정함이 내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그 따뜻해진 온기가 메아리처럼 다시 나를 감싸 안아주는 참으로 평화롭고 기적 같은 순환.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눈부시고 아름답게 물들이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현관문을 나서며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가족들에게 먼저 다정하게 웃어주십시오. 그 작은 베풀미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그 어떤 화려한 축제보다 더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온기를 가득 채우고 하루하루를 다정하고 충만하게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대한 생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시간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칠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을 담담하게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눈부시게 소중해지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6장 죽음을 인정하면 오늘이 소중해진다. 어느덧 내 나이 70을 넘기고 보니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부고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이나 손주들 돌잔치에 갈 일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옷장에 걸어둔 검은 옷을 꺼내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부쩍 잦아집니다. 빈소에 앉아 국밥을 한술 뜨며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씁쓸한 안부를 묻다 보면 참으로 인생이 덧없고 허망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떠들며 산후에도 가고 개모임도 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것을 보면 내게 남은 시간도 그리 길지 않겠구나 하는 서늘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 꺼리십니다. 행여나 재수가 없을까봐 혹은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마주하기 싫어서 애써 고개를 젓고 모른 척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자식들이 슬쩍 재산 정리나 나중 일에 대해 물어보기라도 하면 내가 벌써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같냐며 섭섭한 마음에 버럭 언성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억울해서 조용한 밤이면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늙어감과 죽음을 끝내 외면하고 무서워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귀한 시간은 온통 불안과 어두운 그늘로 덮이고 맙니다. 평생 인생의 고통과 진실을 깊이 파고들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에 대해 참으로 담담하고 편안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죽음은 삶이라는 길고 고단한 노동 끝에 찾아오는 가장 시원하고 달콤한 잠과 같다. 가만히 이 문장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밭일을 하거나 복잡한 집안일을 하느라 땀 흘리고 고단해진 몸을 눕혀 푹 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은 단지 그 잠이 조금 더 길고 깊은 것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늙어서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도 없고 자식들 앞날 걱정에 타들어 가는 속도 없으며 남과 비교하며 억지로 웃어야 했던 피곤한 감정 노동도 없습니다. 오직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평생 땅을 일구던 농부가 해가 지면 흙 묻은 장화를 벗고 따뜻한 아랫목을 찾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고단하고 길었던 소풍을 마치고 가장 편안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떠날 채비를 너무 슬프고 비참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소풍 온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해가 저물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미련 없이 흙장난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이번 생 참 맵고 짜고 달달하게 잘 놀다 간다 하고 홀가분하게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가볍게 정리해 두어야겠다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언젠가 귀한 손님이 오면 내어놓겠다고 찬장 깊숙이 박아둔 비싸고 고운 그릇들, 칠순 잔치나 특별한 날에만 입겠다고 아껴둔 예쁜 옷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특별한 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살아서 숨쉬고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낡은 밥그릇은 버리시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그 곱고 비싼 그릇에 밥을 정성껏 담아 나 자신을 위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곁을 떠날 물건들은 내 손에 기력이 남아있을 때 기분 좋게 정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쥐고 있는 것은 마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안 쓰는 물건을 훌훌 비워내는 것은 곧 내 마음에 낀 욕심과 집착의 때를 시원하게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슴속에 단단히 맺혀있던 미움이나 서운함도 그래 내가 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미워해서 무엇하랴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봄바람에 가볍게 날려보내십시오. 짐이 가벼워야 나중에 떠나는 발걸음도 새의 깃털처럼 한결 가벼운 법입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이 여행이 끝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역설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오늘 하루가 눈물이 날 만큼 소중하고 찬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한정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대충 텔레비전 앞이나 소파에서 무기력하게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 하루가 어쩌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분 1초도 헛된 불평이나 미움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정해져 있는 여행객은 길가에 핀 조그만 들꽃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늘 마주 앉아 묵묵히 밥을 먹는 늙은 배우자의 굽은 어깨가 오늘따라 한없이 애틋하고 짠하게 느껴집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얼굴에 와닿는 서늘하고 상쾌한 아침 공기, 콧노래를 부르며 타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세상 그 어떤 고급 음료보다 깊고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내가 살아서 이 좋은 냄새를 맡고 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가슴 벅찬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삶의 비밀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는 세수하고 거울 속에 주름진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렇게 한번 다정하게 말해주십시오. 참으로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대견하다. 언젠가 찾아올 그 마지막 밤이 캄캄하고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별이 무수히 쏟아지는 참으로 맑고 편안한 안식처가 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오늘 나에게 허락된 맑은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아낌없이 누리며 뚜벅뚜벅 내 앞길을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이렇게 다가올 마지막을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하고 나면 세상의 복잡한 참견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고요한 시간이 더 이상 무섭거나 서글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직 나와 온전히 마주하며 내 영혼을 살찌우는 참으로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완성해 주는지 그 고독의 참맛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7장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완성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일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텅 빈 거실로 걸어 나올 때 아무도 없는 집안의 정막이 무서워 텔레비전부터 크게 틀어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으면 왠지 내가 세상에서 잊힌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려고 별로 흥미도 없는 모임에 나가고 동네 공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때우기도 하지요.
밥때가 되어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국에 밥을 말아 넘길 때면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초라해졌나 싶어 목이 메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야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결혼에서는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내 모든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늘 누군가 내 곁에 있었고,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자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할이 끝나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을 때 우리는 이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서글퍼하는 것입니다. 마치 평생 남을 태우고 달리던 기차가 멈춰섰는데 정작 내릴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평생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역설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도 명쾌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라는 우주를 탐험하라. 가만히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 말보다 뼈아프고 정확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사는 평수만큼 집을 넓히기 위해, 남들 입는 좋은 옷을 내 자식에게도 입히기 위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젊음과 건강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무서운 감옥 안에서 타인과 비슷하게 살려고 내 삶의 4분의 3을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의 시끄러운 참견과 잣대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하늘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라고 내려주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휴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그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와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남이라는 타인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깍듯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며 손님이 오면 찬장에서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 대접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으려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다려 입었지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나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찬밥을 꺼내 냄비째 비벼 먹고 집 안에만 있다고 무릎이 훤히 나온 늘어난 바지를 입은 채 거울 속에 나를 초라하게 방치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헛헛함은 친구가 찾아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정성껏 돌보지 않아서 내면에 상처받은 마음이 조용히 울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귀한 손님상을 차리듯 정성을 다하십시오. 아껴두었던 예쁜 접시를 꺼내고 반찬 하나를 담아도 보기 좋게 담아 텔레비전을 끄고 오직 밥알의 단맛을 음미하며 나에게 훌륭한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단정하고 기분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렇게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때 텅 빈 것만 같았던 집안은 참으로 포근하고 안전한 나만의 안식처로 변합니다.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진 사람은 타인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동네 숲길에서 이름 모를 들꽃의 고운 색깔을 눈에 담는 기쁨을 알고 조용한 방 안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이켜며 창밖에 구름 흘러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누군가 곁에 없어도 매일매일이 바쁘고 충만합니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을 끄고 내 마음의 평화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참으로 고상한 작업입니다.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어느 날 훌쩍 내 곁을 떠나기도 하는 뜬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자식조차 결국은 자기 가정을 챙기느라 내 곁을 오래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마지막 날까지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하고 영원한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고목나무처럼 꼿꼿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외로움이라는 낡은 단어를 마음의 사전에서 영영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제왕의 휴식이라는 참으로 멋진 단어를 적어 넣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의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단 여러분의 홀로서기가 쓸쓸한 독백이 아니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경쾌한 산책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의 참맛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을 채우고 있던 잡다한 것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맑아질수록 바깥의 껍데기들도 훌훌 벗어던지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인생의 짐을 가볍게 덜어내고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고 향기롭게 익어가는지 그 마지막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8장. 단순하게 살수록 삶이 깊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의 참맛을 알게 되고 내면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내 주변을 둘러싼 풍경들이 새로운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70평생을 쉼없이 살아오면서 우리 집 구석구석에는 참으로 많은 물건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하며 베란다 구석에 쌓아둔 낡은 상자들, 유행이 지난 지 한참 되었지만 비싸게 주었던 기억 때문에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옷장 한 구석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무거운 옷들, 쓰지도 않으면서 찬장 깊숙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짝 잃은 그릇들까지 집안 곳곳에 숨막히게 쌓여있는 이 물건들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헛헛한 미련이자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만들어낸 마음의 찌꺼기들입니다. 어디 눈에 보이는 물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들 부부 사이는 원만한지, 손주는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는지,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자식들의 집안일거리까지 잔뜩 짊어지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곤 합니다. 친구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를 온종일 곱씹으며 100가지 의미를 덧붙여 스스로 가슴에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알 수도 없는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창밖에 뜬 맑은 하늘을 쳐다볼 여유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건도 생각도 마음도 너무 꽉 차서 제대로 숨조차 쉴 틈이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피곤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통해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지혜를 철저하게 연구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이 가지는 위대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물의 겉모습이나 넘쳐나는 소유물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빈곤해진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오직 단순함 속에서 참된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참으로 가슴을 치는 맑은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복잡하게 엉켜있는 삶의 매듭을 하나씩 가위로 자르고 우리의 생활을 최대한 단순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시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손길이 닿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주저없이 과감하게 집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나중에 혹시나 아쉬울까봐 아까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묵은 물건이 차지하고 있던 답답한 공간이 시원하게 비워지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바로 그 빈자리에 맑은 공기와 마음의 여유가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시야를 가로막던 낡은 짐들을 모두 치워버린 깔끔하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가만히 앉아보십시오. 늘 묵직하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가을날에 높고 맑은 하늘처럼 개운해지는 것을 금세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도 비워낸 방안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 서운하고 뾰족한 말을 하거든 그 말의 속뜻을 파헤치느라 밤을 새워가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저 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바람에 먼지 털어내듯 단순하게 툭 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 돌아가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뉴스나 남의 집안 사정에도 너무 깊이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바꿀 수 없는 바깥일에 스위치를 끄고 내가 당장 손을 뻗어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즐거운 일에만 마음을 모으는 것이 70대 어른이 지녀야 할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일상의 짜임새도 소박하고 단순해질수록 그 삶의 깊이는 오히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굳이 멀리 여행을 가거나 거창하고
특별한 행사를 만들어야만 하루를 잘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말라있던 목을 맑은 물 한 잔으로 시원하게 축이는 일. 따뜻한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뒤적거리거나 화초의 마른 잎을 다듬어주는 일. 점심을 먹고 동네 산책로를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뺨에 닿는 부드러운 바람결을 느끼는 일. 이처럼 돈 한 푼 들지 않는 소박하고 단순한 매일의 반복들이야말로 흔들리는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뿌리입니다. 음식의 맛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잡다한 재료를 잔뜩 섞어 끓인 탁한 찌개보다 맑은 물에 무 하나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정성껏 끓여낸 맑은 국이 속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하고 그 맛이 깊고 시원한 법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 맑은 국물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챙겨야 할 물건이 적어지고 억지로 비위를 맞추며 만나야 할 사람이 적어지고 내가 짊어져야 할 걱정거리가 적어질수록 우리의 하루는 그 맑은 국물처럼 투명하고 깊은 향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삶을 대충 살거나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반짝이는 중요한 알맹이만 남기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들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벗어던지는 참으로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이렇게 내 생활과 마음이 투명하게 단순해지면 예전에는 앞만 보고 뛰느라 바빠서 미쳐 보이지 않았던 아주 작고 고운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일 밥을 먹는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나무 탁자의 나뭇결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다 찌어낸 하얀 쌀밥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얼마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지 알게 됩니다. 무거운 돌덩이들로 꽉 차 있던 가방을 바닥에 다 비워내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산책에 나서는 그 솔가분한 기분. 그것이 바로 단순함이 우리 노년의 삶에 가져다주는 가장 크고 눈부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징검다리를 조심스레 건너오며 내 어깨를 짓누르고 숨통을 조이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갉아먹던 관계의 짐,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욕심의 짐, 이미 흘러간 과거의 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너무나도 복잡했던 일상의 짐까지 모두 말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비워낸 우리 앞에는 아주 넓고 깨끗하게 정돈된 티 없이 고요한 방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짐을 훌륭하게 내려놓은 진정한 어른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참으로 평화롭고 거룩한 인생의 참된 휴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지막 장,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누리는 제왕의 휴식. 이제 우리의 기나긴 마음의 산책을 조용히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낡은 기차에 가득 실려있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갉아먹던 억지스러운 관계의 끈을 풀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재물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었습니다. 이미 흘러간 과거의 뼈아픈 후회를 강물에 띄워보냈으며 피하고만 싶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담담하게 마주하는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익숙한 짐들을 다 버리고 나면 내 인생이 텅 비어버릴까봐 혹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남겨질까봐 덜컥 겁이 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내 살점처럼 안고 살아온 피땀 흘려 지켜온 것들이었으니까요. 젊은 날 우리는 늘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무거운 이름표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았습니다. 그 무게가 곧 내 삶의 가치라고 믿으며 쉴 틈 없이 달려왔지요. 하지만 막상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을 바닥에 훌훌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걸음이 가벼워지고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며 편안한 숨이 쉬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참견과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온전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제왕의 휴식이다. 외로움과 고독은 겉보기엔 혼자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텅 빈 방에서 홀로 눈물 찢는 시린 감정입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이 없다고 섭섭해하고 남들이 나를 빼놓고 모였다고 괘씸해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의 늪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세상의 소음과 남들의 잣대를 내 손으로 직접 끄고 온전히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화롭게 미소 짓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눈치 볼 직장 상사도 없고 억지로 비위를 맞추며 모셔야 할 사람도 없으며 밤잠 설치며 키워야 할 핏덩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슬픈 외로움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와 마침내 스스로 선택한 찬란하고 당당한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 보십시오. 한낮의 해처럼 맹렬하게 세상을 태우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부드럽고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우리의 일은 여든의 인생도 이 넉넉한 저녁 노을을 닮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 남과 다투고 핏대를 세우는 시기가 아니라 굽이치던 강물이 마침내 넓고 잔잔한 바다에 닿듯 모든 것을 너그럽게 품어 안으며 조용히 빛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텔레비전을 끄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도 절대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두거나 자신의 처지를 처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요한 정막은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묵묵히 이겨낸 당신에게 하늘이 내린 훈장이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나만의 안식처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두고 오직 나만을 위한 가장 기품 있는 휴식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름진 내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으로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참으로 억척스럽게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인생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그 따뜻한 위로가 그 어떤 명약보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 줄 것입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이 산책길을 나란히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8가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헛헛하고 서늘했던 마음에 작은 모닥불 하나를 지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다 보면 또다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그리워지는 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십시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응원하는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디 오늘 밤은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도 지나간 어제에 대한 뼈아픈 미련도 모두 문 밖에 내어놓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게 갠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